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테마 29번인데요. 요게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등록 취소 사유, 그 위주로 한 문제 나옵니다. 가끔 업무정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 등록 취소랑 업무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입니다, 제재. 그래서 요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쭉 보시면 그래요. 특히나 이제 이거 다른 거보다는 요 밑에 이제 그 학습 범위 보면 등록 취소 사유가 여기가 주로 이제 출제되고요. 업무정지보다는 등록 취소 사유가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건 필요 없고, 업무정지 시효제도 요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일정 기간 지나면 못 때려요. 여기 있고, 등록 취소 사유가 이렇게 있고, 이 등록 취소 사유가 이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고, 상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 절등치냐 임등치냐가 한 문제가 돼요, 거의. 자, 밑에 가볼게요. 아, 이런 거 안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거. 어려운 복잡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아, 지금 보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반드시 등록 잘라야 되는 게 쭉 있죠. 쭉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해가지고 쭉 있고, 그래서 등록 취소 사유만 해도 이게 보면 20개가 넘을 거예요.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 여기 교재에 있는 거 말고 제가 또 별도로 만든 암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받으시면 이 암기 방법대로 암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해볼게요. 여기 보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절대적 등록 취소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가셨거나 법인이 해산됐다. 그러면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관청에 남아있는 등록 대장을 말소시키는 조치예요. 반드시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부정 등록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그 자격증을 위조해서, 자격증이 없는데 실제 자격증 위조해서 등록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합니다. 부정 등록자고요. 그 다음에 중자는 뭐냐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봐버렸을 때 들통나면 등록 말소로 갑니다. 영업정지를 안 따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이때 소공이 법을 위반해서 자격정지를 받고 있는데,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써주게 막 일 시킨 거예요, 사장님이. 그렇게 시킨 사장님은 절등치가 돼서 등록 말소 사유가 되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하면 안 되는데 사장님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일을 봐준 소공은 어떻게 되느냐, 요 중개 업무를 한 소공은 어떻게 되나, 이 소공은 자격 취소 사유가 되죠. 이렇게 시킨, 하게 한 사장님은, 개공은 절등치. 그때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을 해버리면 자격 취소가 되죠. 중자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을 의미합니다. 두 군데 근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 다른 사무실에 가서 소공으로 일한다, 보조원으로 일한다, 임원으로 일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중 소속에 걸려서 등록 말소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양자는 전부 다 양도대여의 의미입니다. 양도대여는 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빌려줬죠? 이거 뭘 빌려준 거죠? 등록 취소니까 뭘 빌려준 거예요? 등록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벌써 전과가 2번 있는 상태, 그것도 무거운 전과가.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행위를 또 했다. 다시 업무정지 받을 위반 행위를 또 했다. 그러면 지금 한 행위는 영업정지 받을 짓이지만 요거 전과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절등치가 된다. 이렇게. 요것 때문에. 전과 때문에. 삼진 아웃제 생각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또요, 부동산 사장님이 결격서에 받았다, 파산 선고 받았다, 피한정 우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중개업시장에서 내쫓아요. 자, 마지막에, 자, 이중 등록했다. 25등 했다고 그랬는데, 이중 등록, 2번 등록, 절등치. 2개 등록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5자를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장님이 중개보조원을 갖다가 5배를 초과해서 고용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보조원은요 개공과 소공의 합친 수에 5배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안 됩니다. 고용했죠. 그렇게 고용한 사장님은 절등치 등록 말소 사유가 돼요. 새로 생긴 거죠. 오자는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5배를 초과해서 고용하게 되면 보조원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때는 절등치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에 들어간 걸 암기하면 이렇게 암기해 볼게요. 요것을 절에서 공부한 절간 사부 중학교 학생 중학생입니다. 이소양은 양자가 들어가니까 여학생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외자입니다. 이씨인데 이름이 소예요.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막 업되더니 되더니 성적이 막 올라가더니 결국에 가서는 25등까지 했다. 꼴등에서 25등까지 많이 올라왔네. 그런 뜻입니다. 25등 조심하셔야 돼요. 5자는 따로 빼서 합니다. 이렇게. 절등치. 시험에는 절등치냐 임등치냐를 잘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따도 문제 풀 때 다시 보겠지만 임등치로 가봐요.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니까 절대적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걸 가만히 보면 6개월 나왔죠. 이건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양반인데 6개월 넘게 휴업한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것도 없이 이게 6개월을 초과해서 무단으로 휴업한 거예요. 자, 임시로 글자를 땄습니다. 임시가 뭘까요? 파라솔 치고 하는 거 막 그런 거 얘기합니다. 파라솔 치고 해요 뭐 이런 거에 이것이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는 거. 임시 파라솔 치고 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는데 뭐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해요, 천막 치고 해요 그런 거 얘기합니다. 그거 들통나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보다는 좀 약해요. 자, 이사는 뭘까요? 이사. 사무실이 100개, 2개. 그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했다. 둘 이상의. 그러니까 등록은 한 번 했는데 사무실이 2개, 또 사무실이 3개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사무소 이때도 임등치입니다. 자, 겸자는 뭘까요? 자, 머리 아프죠 여러분? 또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겸자는 겸업제한 위반. 이렇게. 겸업제한 위반. 이게 중개법인 얘기입니다. 중개법인일 때는 14조에서 일감이 딱 정해져 있고요. 14조에 정해진 일감은 통틀어 7가지입니다. 그 밖에는 못하는 게 원칙. 그게 겸업제한이다 그래요. 14조가. 그걸 어겼다고. 그러니까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아닌 것을 막 해서 그러니까 중개법인이 문구점을 했다, 사채업을 했다, 중개법인이 무슨 임대업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임등치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손자요.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자, 손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가 뭐예요? 보험에 드는 거죠. 보증 설정이죠. 그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 개시한 겁니다. 이게 들통이 나면 관청은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때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되니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안 했을 때는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게. 아까 절등치 사유는 업무정지 돼요? 절등치 사유. 위에 거 아까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업무정지 불가능해요. 근데 얘는 업무정지도 가능해요.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도 쏙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도에 따라서. 자, 기자는 뭘까요? 기준. 등록 기준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등록 기준. 자, 실사. 등록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또요,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지. 또요, 사무실 얻어놔야 되죠. 이렇게. 등록이 필요한 3요소. 이 사무실 가지고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어서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점포 계약을 2년 했는데 2년 지나고 나서는 재계약을 안 해버린 거죠. 그러면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근데 관청에 등록은 살아있죠. 근데 사무실은 없앴죠. 그러면 그게 기준 미달이라고 그래요. 미달. 못 미쳤다. 사무실이 없었다. 기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되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정자 남았죠. 정자는 정보 공개 의무와 관련되어 있어요. 정보 공개 의무.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널리 정보를 퍼뜨려야 되죠. 정보 공개할 때는 언제까지 공개해야 됩니까? 7일 이내 공개하시라. 전속으로 맡고 나서 7일 이내 공개될 걸 공개를 안 했다. 그러면 위반이지. 7일 이내 공개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안 하면 뭐예요? 임등치. 근데 뭐가 있어요? 전속을 맡아놨다고 해서 100% 공개하는 건 아니죠. 의뢰인이 뭐라고 그럴 수 있어? 비밀로 해줘. 공개하지 마. 그럼 공개하면 안 돼.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냥 떠벌리고 다니네. 그것도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에요.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공개하고, 공개하라 했더니 공개하라. 이거 청개구리 아니에요. 청개구리 정신. 공개해 7일 이내 안 했어. 걸리고. 공개하지 마 그랬더니 공개해버려서 걸리고. 그게 정자입니다. 임등치. 자,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3번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지금 3번 이상이나 쌓였어. 근데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을 행위를 또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3회 이상 다시 또 저질렀으니까 이번에 저지른 것까지 치면 누적 횟수가 최소 몇 번이더라? 누적 횟수가 최소 몇 번? 4번이야, 4번. 그러니까 3번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저지른 것까지 치면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걷자는 뭘까요? 거짓기재 아주 잘 나옵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쓴 거 얘기합니다. 또는 이중계약서 쓴 거 얘기합니다. 밑에 있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장님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거나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임등치 아주 잘 나옵니다. 금지하는요.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14가지가 있죠. 막 이렇게 많죠. 되게. 이걸 금지행위를 중개업소 사장님이 하게 되면 임등치. 이걸 절등치로 오해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금지행위는 형사처벌감이지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 건데 잘 보세요. 6개월짜리 임시로 맡은 이사직을 겸직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손기정 씨. 마라톤 선수 돌아가셨죠, 우리 송기정 씨는. 자, 3번 이상 회사에다가 큰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짓 기재요. 금쟁이 저지른 거요. 3번 이상 다시 이런 거 막 정거 엄청 쌓인 거 4번부터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기준 미달, 보증 설정 안 하고 일한 거, 겸업 제한 위반,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로 팔아솔 친 거, 6개월 초과해서 무단 위협한 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임등치다. 제가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받으시면 밑에를 딱 가리고 위에 것이 밑에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옆으로 암기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처음 문제 푸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옆에 갖다 놓고 컨닝을 하세요. 자꾸 익히셔야 돼요. 아, 요것은 절등치구나. 요것은 임등치구나. 이거 컨닝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 입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좀 절등치와 임등치를 따로 자료로 봤습니다. 이게 거의 한 문제예요. 그 문제 마무리 짓고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걸 한 것이거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요 암기 방법은 또 별도의 암기 방법이니까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방금 전에 그 여러분 본 자료 있죠? 받으신 자료 그것 갖고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업무정지사는 별도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얘는 이 업무정지 사유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
위반 행위는 다 업무정지 사유예요. 법 위반 행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만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없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있죠. 얘는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업무정지가 불가능해요. 자, 두 번째요. 나중에 암기하고 공부하겠습니다는 과태료 사유 있습니다. 과태료가 제일 약한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면 과태료 매기는 거죠. 원칙적으로. 업무정지는 과태료보다 조금 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빼고는 다 업무정지 사유예요. 이 두 가지는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는 아셨죠?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업무정지 사유 중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조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자, 확인 설명서를 사장님이 안 써줬다. 그러면 업무정지예요.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다.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예?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예?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별도로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인장 얘기 나오면 인장 그러면 무조건 정지 먹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일 때는 업무정지,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장 얘기 나오면 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까요?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쭉쭉쭉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 살짝 볼게요. 심각한 건 아니고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이건 2번 이상이죠. 다시 또 어떻게 됐어요? 과태료 받을 행위했죠. 과태료. 그러면 다시 과태료 받을 행위를 한 것까지 여기까지 치면 누적 횟수가 몇 번입니까? 최소 몇 번? 3번. 누적 횟수가 최소 3번이다. 그러면 뭐예요? 업무정지. 누적 횟수니까 세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머리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막 머리 생각해요. 막 그래가지고 스스로 막 어렵게 생각을 하고 빠지고 막 응? 그래요. 그러지 말고 세 개만 하면 돼요. 3번 하나 둘 셋. 그럼 업무정지 이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일단 개념. 최소 4번은요. 아까 나왔었죠. 4번부터는 뭐예요? 임등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번은 업무정지, 4번부터는 뭐예요? 임등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 볼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다시 이렇게 이거 삼진아웃제 여기 걸리는 것은 3번이든 4번이든 이쪽에 걸렸다 그러면 요건 절등치예요. 아셨죠? 그래서 생각하실 때 일단 두 단계로 첫 번째 3번이다 그럼 뭐예요? 마지막에 저지른 것까지 세는 거예요. 3번이다 그러면 업무정지. 4번부터는 4번, 5번, 6번 임등치. 그런 것들 중에서 여기 걸리면 다시 여기 걸리면 절등치가 돼요. 절등치. 얘는 절등치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 삼진아웃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필요 없고 여기 CO제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죠. 그런데 훌쩍 몇 년이 지나버리면 3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때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확인설명서 안 써준 거야. 근데 3년은 그냥 지났어.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업무정지를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CO제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3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못 때린다 이렇게. 3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못 때린다. 근데 업자를 갖다가 3업 이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3합을 못 먹습니다 라고 기억하세요. 합이 업이에요. 3합을 못 먹습니다. 3합은 뭐냐 그러면 뭔지 아시죠? 홍어에다가 신김치에다가 돼지고기에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3합을 못 먹습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는 못 먹는다고 하셔야 됩니다. 3합을 못 먹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업무정지를 못 때리더라? 3년. 3합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폐일업 있지 않았어요? 폐업 기한에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 때린다 이거잖아요. 이건 폐일업하고 얘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폐업 기한 얘기가 딱 중간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쭈그러듭니다.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못 돼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단축돼요. 폐업기한이 1년만 넘어가도 업무정지 못 때리지. 근데 폐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못 때린다. 되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어려우도록 하세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하시게 되면 저거, 폐업을 할까 말까? 이 둘 중에 어떤 길로 가지? 이게 선택해야 될 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암기하셔요. 3합을 못 먹습니다. 태자 나오면, 폐업기한 나오면, 폐일업. 그건 단축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로 가버립니다.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 이거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뭐예요, 이게? 절등치.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받네, 업무정지 안 지킨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절등치. 그래서 절등치 사유에 들어가는 거 보면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업 되더니 결국은 25등 했다. 이거였잖아요. 중짜. 맞죠? 중짜니까 절등치. 이거 사자니까 뭐예요? 사망의 사유고 절등치. 3번 이중으로 등록을 했다. 이중으로 개설 등록했다. 2등. 아까 우리 할 때는 25등이라고 했지만 2등이죠. 요거 절등치. 4번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용이나 임시 중개 시점을 설치했다. 파라솔 설치했다. 컨테이너 설치했다. 이거죠. 이건 절등치가 아니고 뭐예요? 임등치. 자, 임등치 사유를 어떻게 암기했었습니까요? 얘는 6개월 임시 이사직을 겸직한 손기정 씨는 회사에다가 3번 이상 거금을 투자했다. 이거 있었죠? 이게 임등치예요,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 여기 임시가 나오죠, 임시. 응? 요 임시. 그러니까 얘는 임등치다. 이렇게. 아니, 이걸 처음에 요 보고서 컨닝하면서 그냥 익히세요. 익히는 거. 공부는 익히는 거냐니까. 방금 전에 한번 했는데 맞춰버려.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 그 욕심이라고. 자꾸 보면서 이제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다시 보고 이렇게. 익혀야 된다고. 익힘. 자, 5번. 개혁공인인회사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번. 다시 이거 업이죠. 뭐예요? 이거 절등치. 다시. 그죠? 그래서 절등치 맞습니다. 4번이 정답. 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여기서 물을 때는 이제 할 수 있는 사유니까 임등치 사유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네? 아닌 것도 물었어요. 기준 미달이다. 키키키키. 손기정 씨 할 때 기체잖아요. 기준 미달일 때는 임등치죠. 손기정 씨. 6개월짜리 임시 이사를 겸직한 손기정 씨는 3번 이상 회사에다가 거금을 투자했다. 이거 있잖아요. 손기정 씨 할 때 기자. 그 다음에 2번.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안 썼다는 거지. 이거 뭐예요? 업무정지시. 업무정지 사유죠.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 시점을 설치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칠 줄 아셔야 돼. 임시. 예? 임시. 이렇게. 임시 중개 시점을 설치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것은 임등치다. 6개월 임시 이사, 임시. 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니까 무단으로 휴업한 거죠. 6개월. 임등치죠. 5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게 뭐예요? 보증 설정 보험에 드는 거죠.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업무 개시하면 뭐예요? 임등치다. 6개월, 손자. 손자. 오케이. 손기정 씨 할 때 손자 해줘. 임등치 맞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몽땅 골라. 이거는 업무정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당황하지 마시고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몽땅 고르세요. 자, 기억번.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이게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이걸로 암기를 해버리세요. 정보망에다가 허위로 공개했다. 이거.
자, 니은번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될 확인 설명서를 안 줬다. 누가요? 개공이 그랬다는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확인 설명서를 보존 안 했다. 확인 설명서에 도장 안 찍었다. 그건 뭐예요? 이것도 업무정지예요. 이건 확인 설명서 부분에서 이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업무정지. 이것번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는 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 교부하지 않은 거다. 계약서를 적정하게 안 썼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계약서를 잘 못 써줬다는 얘기죠. 이것도 업무정지입니다. 아까 절등치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 위반사항, 기타 사항은 전부 다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거짓말 쳤네. 손님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요것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인데 금지행위에 들어가죠. 원래 금지행위는 절등치입니까? 임등치입니까? 임등치죠. 임등치만 등록 취소할 수 있겠다 그러죠. 뭐 등록 취소 안 할 수도 있겠네. 안 했을 때는 뭐도 가능해요? 업무정지 가능하죠. 안 했을 때는 뭐도 가능하다?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전부 다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네. 이것도 다 되는 거네. 해당하는 걸 골라라 그러면 답이 5번이에요. 응? 안 되면 이 문제 자체를 외워버리세요. 특히요,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임등치인데 임등치가 업무정지 사유 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등록 취소 안 했을 때는 영업정지도 가능.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예상 문제. 등록을 취소시켜버려야 되는 거. 절등치 사유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도 그랬네요. 자, 해산입니다. 해산. 사망해산.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죠? 방금 전에. 절등치 사부중학교 할 때 이 해산 나왔을 때 사망해산 떠올리셔야 돼. 자, 2번. 법령을 위반한 갑에게 300만 원 벌금이 선고되었다.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부터 벌금 물으면 이거 결격자 되는 거 맞죠?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이게 중3벌이죠. 사장님이 결격사에 빠지면 결국 2등했다. 결국 2등해. 25등했다. 참. 결국. 이거 뭐예요? 결격사유니까 절등치죠. 결자예요, 결자. 자, 3번도 마찬가지. 변호사법 위반인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입니다. 집행유예 나왔네, 집행유예. 집행유예 받으면 결격자가 되는 거 맞죠? 이 사람의 결격사유 기간은 얼마 동안 결격자가 되는 겁니까? 1년 6개월입니까? 3년 6개월입니까? 이제는 3년 6개월 되죠? 1년 6개월 플러스 몇 년 더? 2년 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결격자. 얘도 결격자니까 뭐예요? 절등치. 2번, 3번 같은 맥락입니다. 결격사유가 하도 많아서 그렇지. 자, 4번.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시정주식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요것은 임등치 사유이긴 합니다. 답을 그래서 요걸 갖다 해놓은 것 같은데, 요건 적절치 못한 지문. 조문에는 있긴 한데, 임등치입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빼버리세요, 여러분들. 자, 5번. 갑이 무자격자 을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겠다. 상호를 쓰게 만들었다. 이거 뭐예요? 양도되어. 양이면 뭐예요?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 양도되어. 양도되어니까 뭐예요? 절등치다. 자, 절등치가 아닌 것은 여기서 4번인데 4번 무시하셔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 2번입니다.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네. 자, 1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봤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말을 안 들어 처먹잖아, 지금 중이. 그죠? 업무정지 명령을 어긴 거죠? 이건 절등치로 가야 돼요. 맞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봤으니. 자,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했을 때는 업무정지 받고 6개월이 지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받았는지를 모르지. 3개월 받았을 수도 있고 5개월 극단적으로 6개월 받았을 수도 있지. 6개월 받으면 이제 끝났지 뭐. 6개월만 지났으면.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겠다. 3번 등록 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했을 때는 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몇 년 지나야 업무정지를 못 때리게 되죠? 3년 지나야 업무정지를 못 때리죠. 그래서 3합을 못 먹습니다. 한다고 그랬죠?
폐업기가 폐자 있어요 없어요? 폐자 없죠? 폐업기한 얘가 나오면 줄입니다. 폐일업. 폐업기한 없으면 3년. 폐업기한 있으면 1년. 폐일업. 삼합을 못 먹습니다. 예?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네,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폐업기한이 1년을 초과했을 때, 폐일. 업무정지 못 때리겠는데, 그죠? 할 수가 없다. 딱. 폐업기한 얘기가 나오면 줄죠. 2 개로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요. 5번. 폐업 전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요거, 몇 승? 1승. 그죠? 승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승계 된다 그랬을 때. 효처 1승. 맞죠? 다 맞는데 몇 번이 틀렸다? 3번 틀렸다. 삼합을 못 먹습니다. 삼합을 그렇게 좋은 걸 못 먹어요. 시험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여기 테마 29번을 했네요, 여러분. 암기사항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아까 처음에 나눠드렸던 그 절등치, 임등치 자료 있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컨닝도 하시면서 아래 맞고 위에 거 자꾸 익혀보시고 나중에 시간 갈수록 옆으로도 암기하셔가지고 시험지에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그 테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